러시아 경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. 우랄수 원유 가격 배럴당 40달러. 역대 최저예요. 국제 시세보다 28달러나 싸게 팔아야 했습니다. 안 그러면 아무도 안 사니까요. 4년째 이어진 서방의 제재가 드디어 먹히는 것 같았습니다. 인도는 미국 눈치 보느라 수입을 줄였고 중국마저 추가 할인을 요구했어요. 그런데요, 이란 전쟁이 터졌죠. 2주 만에 우랄수 원유 가격이 배럴당 91달러, 2배 넘게 뛰었습니다. 러시아는 총 한 발 안 썼어요. 이란 전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러시아입니다. 오늘은 얼마를 벌었는지 먼저 보고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를 볼게요. 먼저 계산부터 보겠습니다. 러시아 화석연료 수출을 추적하는 유럽 연구기관 CREA. 이란 전쟁 이후 러시아의 원유와 LNG 수출 수입을 보니 하루에 5.1억 유로였어요. 전쟁 직전보다 14% 증가했습니다. 유가가 10달러 오를 때마다 러시아 정부 세수가 약 16억 달러 늘어납니다. 인도와 중국의 러시아 원유 수입량은 한 주 만에 22% 늘었어요. 그리고 결정적인 건요, 배럴당 13달러 할인해서 팔던 러시아 원유가 이제는 4에서 5달러 프리미엄을 받고 팔리고 있습니다. 할인이 프리미엄으로 뒤집혔어요. 한 에너지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이 전쟁이 러시아를 잠재적인 예산 위기에서 구해줬다. 이중 보너스다. 시장 유가가 훨씬 높아졌고 아시아 바이어들한테 할인을 안 해줘도 된다.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코스타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. 지금까지 이 전쟁의 유일한 승자는 러시아이다. 코스타가 짚은 건 세 가지였어요. 에너지 수입이 늘었고, 우크라이나로 가야 할 무기가 중동으로 빠졌고, 세계의 관심이 중동으로 쏠려서 우크라이나가 잊혀지고 있다. 돈, 무기, 관심, 전쟁에 필요한 세 가지가 전부 러시아 쪽으로 기운 겁니다. 크렘린 대변인 페스코프는 대놓고 말하고 있죠. 러시아 에너지 자원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. 총 한 발 안 쏘고 이만큼 벌었습니다.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? 첫 번째 이유는 러시아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사라졌습니다. 원유에도 종류가 있어요. 가볍고 깨끗한 경질유, 무겁고 황 함량이 높은 중질유. 사우디, 미국은 경질유를 많이 생산하고 중질유 대량 수출국은 세 나라입니다. 이란, 베네수엘라, 러시아.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. 정유시설은 처리하는 원유 종류에 맞춰서 짓습니다. 중질유 전용시설에 경질유를 넣으면 제대로 안 돌아가요. 설비를 바꾸려면 돈도 시간도 엄청 들겠죠. 근데 이 세 나라 중 두 나라가 사라졌습니다. 베네수엘라, 미국의 군사 개입과 제재로 원유 수출이 사실상 막혔습니다. 이란, 전쟁이 터졌고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습니다. 이란 원유 수출은 거의 제로죠. 세 나라가 나눠갔던 시장이 러시아 독점이 된 겁니다. 정유시설을 바꿀 수 없으니까요. 중진류가 필요한 나라들은 러시아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. 위에서 할인이 프리미엄으로 뒤집혔다고 했죠. 유가가 올라서만이 아닙니다. 경쟁자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.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. 근데 두 번째가 더 기가 막힙니다. 두 번째 이유는 제재를 건 미국이 그 제재를 직접 풀어줬습니다. 호르무즈가 막히니까 유가가 치솟았고 미국 내 휘발유 값이 올라갔어요. 그래서 미국 재무부가 뭘 했냐면요, 러시아 원유에 대한 30일 제재 면제를 발행합니다. 바다 위에 떠있는 러시아산 원유를 사도 된다는 거예요. 처음에는 인도한테만, 며칠 뒤에는 전체 국가로 확대했어요. 대상 물량은 약 1억 2,500만 배럴. 이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. 이란을 폭격한 건 미국이죠. 호르무즈가 막힌 것도 그 결과고요. 유가가 오른 것도 그 결과물입니다. 그래서 유가를 잡으려고 러시아 제재를 풀었어요. 전쟁을 시작한 나라가 적국의 제재를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.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이 완화만으로 러시아의 전쟁 자금 약 100억 달러를 쥐어주는 것이다. 독일 총리는 지금은 가격 문제가 있는 것이지 공급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어요. G7 중 6개국이 반대했습니다. 미국만 빼고요. 경쟁자가 사라져서 독점이 됐고 제재까지 풀려서 바이어가 몰렸어요. 러시아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은 겁니다. 여기까지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입니다. 근데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.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? 이건 이번만의 일이 아닙니다.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유럽이 러시아 가스를 끊겠다고 했지만 겨울이 오자 LNG를 조용히 다시 사들였습니다. 이란도 마찬가지예요. 수십 년간 제재를 걸어놨는데 유가가 오를 때마다 원유 수출을 풀어주는 논의가 반복됐어요.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? 제재라는 무기의 설계 때문입니다.
제재의 원리는 간단해요. 살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. 바이어가 줄면 할인을 해줘야 팔 수 있고, 할인이 커지면 상대국 세수가 줄어들죠. 실제로 러시아한테 먹혔어요. 석유와 가스가 러시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%에서 약 20%로 떨어졌습니다. 4년 동안 천천히 조여온 거예요. 근데요, 이 무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. 바로 시장이 안정적일 것. 바이어를 줄여놔야 작동하는 무기인데 전쟁이 터져서 공급이 줄어버리면 바이어가 알아서 몰려옵니다. 제재는 느린 무기예요. 몇 년에 걸쳐 천천히 조이는 방식이죠. 근데 전쟁은 빠른 충격입니다. 며칠 만에 유가가 2배 뛰고 휘발유 값이 오르고 여론이 돌아서요. 느린 무기는 빠른 충격을 이기지 못합니다. 정치인은 4년 후에 전략적인 효과보다 다음 달 휘발유 값에 먼저 반응해요. 그래서 이란 전쟁이 터지자마자 4년간 조여온 제재가 2주 만에 풀린 겁니다. 러시아한테요.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란 전쟁이 터졌죠. 중진류를 팔 수 있는 나라가 3곳이었는데 2곳이 사라져서 러시아 독점이 됐습니다. 바이어를 줄여놨는데 바이어가 알아서 몰려왔어요. 제재로 묶어놨는데 미국이 직접 풀어줘야 했습니다. 러시아는 총 한 발 쏘지 않았습니다. 대신 원유를 팔았고 제재를 덜 받았고 세계의 시선을 돌렸습니다. EU가 이 전쟁의 유일한 승자라고 부른 나라예요. 바로 러시아입니다. 에너지 가격 상승, 우크 세계적 관심 분산, 미국이 또 하나의 중동 수렁에 빠질 위험. 한 외교안보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푸틴은 이 전쟁이 러시아의 이익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. 제재라는 무기는 하나를 전제로 합니다. 바로 세상이 안정적일 것. 근데 세상이 언제 안정적이었나요?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돈의 맥락이었습니다.